국토부의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여기서 장 소장은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처음 해명했을 때까지는 이게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세간에 오늘 저는 원희룡 장관이 설명한 게 본인의 얘기를 또 배반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명이 꼬인다고 보십니까? 원희룡 장관이 위기관리 ABC가 안 돼 있는 겁니다. A는 뭐냐면 일단 가만히 있어야 돼요. 듣고는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버텨야 돼요. 그리고 이틀 정도 잠수를 한 다음에 모든 자료들을 모으고 브리핑을 시키죠. 그 관련 담당자들은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내용에 기초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면 밖에서 의혹 보도가 쏟아지지만 대응하지 않은 보도는 커지지 않거든요. 이틀 정도 준비해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나가서 ABCD를 설명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용역 과업 지시서를 장관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겨레신문이 단독 보도를 냈지만 이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동해종합기술개발이 만들었던 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금 일타 강사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부 직원들의 직무유기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물어봤는데 대답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냥 장관이 야 이거 내가 다 핸들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자기 그냥 사람들 불러다가 본인 유튜브에다가 갈겨버린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 무언가를 감추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이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원희룡 장관이 처음에 몰랐다고 쳐요. 업무 장악이 다 안 돼서 몰랐는데 했는데 하루 자기가 그래서 이거는 뭐 늘공오공 이런 문제인 것 같네요라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 김건희 땅이 있고 이게 문제가 정치적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백지화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걸로 나서는 이런 수순이라고 보는 게 정무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알면서 이상하게 질문하는 거죠. 본인 더 잘 알면서. 네? 물론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게 뭐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으니까 저렇게 좀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김성현 소장님 하시는 저런 의혹 제기와 문제점 제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양심상 뭐 저도 막 제가 보수파 패널이니까 그냥 이쪽 적당히 옹호하고 옛날에 이해찬 당대표 땅, 그 세종시 연기군 IC, 이거 말이야, 이거 문제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타기 할 수 있지만, 그건 옳지 않은 것 같고,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칫 잘못하면 권력형 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좀 해명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시인하고 바로 잡아라.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지금 이미 약간 그런 테크트리, 그런 로드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요. 네, 분위기가. 이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분위기가 뭐냐면,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야, 우리가 국정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 뭐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 내년 총선에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해보자. 우리 편 우리말 믿으니까. 우리 편들 하여튼 옹호해라, 방어해라. 이거 우리 처가 일가와 관련된 땅, 이게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밀리면 끝장난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사적으로 피해 실드를 쳐라.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수파 쪽에 있지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해명들이 상당히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조국을, 물타기. 조국! 조국 얘기 우리 한 시간 해요. 지켜보겠습니다. 물타지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옹호를 민주당 분들이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밀린다고 생각을 하면 끝장난다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야당의 공세에 밀리면은 끝장난다. 근데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 합리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거부하면요, 진짜 죽어요. 언제 죽냐면 선거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결사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처가 관련된 일을 옹호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 김정숙 여사 땅 일가가 저기 있으면은 그냥 의혹을 당연히 제기를 하고 문제점 계속 공격을 하지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 정도 국면이 되면 저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할 때부터 이게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봤는데 이제 각종 문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상한 게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 오늘도 당장 그 용역회사가 강상면 변경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설명회를 하고 나서 찾아보니 니네 그때 그 BC 조사라고 하죠. 비용 대비 편익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 종점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팩트로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이상해지는 모양새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교통 수요 예측을 6개월째 하고요. 편익 및 비용 산정을 마치는 건 9개월째입니다. 9개월째. 그러니까 270일이 걸려 비용 편익 분석을 할 수 있는데 50일 만에 노선을 바꾸고 그 노선에 맞춰서 국토부가 발표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 사건에서 지금 제일 먼저 벌여야 되는 건 원희룡,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선산입니다. 김건희 여사 선산 이제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그건 다른 위치에 있고 그걸 산을 대지로 바꾼 건 나중에 따져 물을 수 있는 문제고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그 현재 만들어진 강상면에 있는 종점 거기에서 1km 내려면 남양평 나들목으로 나가죠. 나가서 양근대교에서 이제 다리를 하나 건넙니다. 그럼 양평읍이 펼쳐지거든요. 그 양평읍에 뭐가 있습니까? 공흥리가 있죠. 공흥리에는 우리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했던 공흥지구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죠. 여기 가면 이제 그 주도로가 있는데 그 정의로인가 하여튼 정의로는 이제 주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주변에 3개의 땅을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지금 갖고 있다. 예, ESIND를 포함해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개발 가치가 더 높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2017년에 할 때는 김선교 군수가 양서면으로 한 것을 동의해서 국토부가 이렇게 그었을 텐데 김선교 의원 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022년 8월에 내가 바꿨다. 그때 그분이 2022년부터 국토교통위로 옮긴 다음이거든요. 6월에 옮긴 다음이니까 내가 바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양서면으로 했다가 본인이 강상면으로 바꿨다고 본인이 진술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김선교 의원은 군수 시절에 최은순 씨하고 같이 공흥리 사업을 함께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길이 펼쳐져 있고 여긴 심지어 양로병원으로 쓸 수 있는 대지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으로 쓸 수 있는 대지가 있으면 우리 양로병원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카피로는 강남에서 25분 거리에 대자연과 강을 끼고 있는 양로병원, 요양병원. 아파트 단지, 네. 타운하우스 등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거기 실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왜 김선교 의원이 그렇게 바뀐 결정을 군수 때랑 의원 때 하게 됐는지를 중심으로 나는 살펴봐야 된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던지는 건 전부 다 이 연막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 그쪽으로 바꾸게 됐는지란 본질에 집중해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게 지금 김성현 소장이 원희룡 김건희 선산을 잊어라. 이 계획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 그리고 그랬을 때 발생할 이제 말하자면 주변 개발 뭐 요 문제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핵심적인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그냥 7년 동안 KDI에서 예타도 하고 논의도 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한 그 노선을 2달 만에 민간 사업자, 민간 설계사무소에서 강상면이 좋은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국토부가 그래? 야, 그럼 여기가 좋네. 여기를 바꾸자. 이렇게 결정을 누가 했느냐? 그렇죠.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파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강상면 땅이 아니라 그 양평읍에 있는 땅이 거기가 대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점을 민주당이 잘못 잡고 있는 건 맞는 국민의힘은 지금 것 뭐 같아요. 그건 산이다 뭐 이렇게 아직도 해면 그 이제 뭐 양평읍? 예, 그러니까 양평읍에 있는 게 왜 산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 갖고 있는 게 산이다. 그러니까 강상면의 네. 주위에 있는 땅은 그런데 제일 혜택을 보는 거는 양평읍에 있는 땅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일 거예요. 그게 한 3필지 될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국토부가 1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이때 이제 경기도에 보낸 공문이랑 양평군에 보낸 이제 공문이 경기도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처럼 안을 하나만 보냈고 양평군에는 변경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로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게다가 1차 회의에는 경기도는 부르지도 부르지 않았죠. 않았고. 서울시는 불렀어요. 네. 예. 하남에서 양평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서울시는 부르고 경기도는 부르지 않고 양평을 부르고 하남을 불렀다. 근데 공교롭게도 서울, 하남, 양평의 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네요. 네.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일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일 못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교통 정리를 해준 거죠. 경기도를 부르지 말라는 지시가 있지 않은 다음에야. 국토부 내부에. 예, 저는 뭐 국토부에서는 경기도는 상관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아니 경기도에다가 1조 7천억 원짜리 고속도로 놓는데 경기도가 상관이 없다고? 그 얘기를 누가 믿으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부자연스러운 몇 군데 포인트가 있는데 요즘 공무원들 연금을 목숨보다 귀히 여깁니다. 본인들이 뒤집어 쓸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관련돼서 차분하게 서류를 들춰보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지금 리투아니아 가 있는데 이게 제가 말했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쨌든 17일까지 한 템포 쉬면서
뭔가 내용을 정리할 거고 지금 이제 차관들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직접 파견 내려가 있는 그 차관들이 지금 막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정리하는 내용 거기에 맞서서 그 정리가 끝나기 전에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동감이에요. 이거 진행하기 어려워졌구나. 네. 네. 아니 제가 보좌관 생활을 안 했으면 네. 그 야당 의원 보좌관 생활을 안 했으면은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옹호를 했을 텐데 네. 저희는 보좌관 생활하면서 계속 무슨 생각하냐면 어떤 사안을 놓고 볼 때 이게 뭐가 문제지? 그래서 계속 의문을 제기해요 스스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거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원희룡 장관이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7월 3일 날 합리적으로 그렇게 재검토 시켰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딱 퉁치고 넘어갔으면 사건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아요. 네. 그냥 뭐 한번 이렇게 아이템으로 다루고 이런 의혹이 있네. 근데 뭐 국토부에서는 다시 검토한다네. 이걸로 끝났을 텐데 안 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다니 이거 안 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 불이 붙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그 판단을 대통령실과 협의를 뭐 했을 거다, 아니 안 했다, 독자적 판단이다 말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고,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왜 그런 겁니까? 정치인 한 20년 넘게 했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송파에서 양평, 홍천까지 고속도로를 놓겠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혼자 독단적으로 이걸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시 어쨌든 보면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 중요한 분과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김선일 장님은 원희룡 장관이 이런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던져버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환혼의 명대사 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게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운동권 정치인들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20몇 살 때 데모한 건 그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잊어줘야 되는데 보수 유권자들이 잊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그리고 저 멀리는 김문수 위원장까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운동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평생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건데 원희룡 장관은 지금이 기회라고 봤을 거예요. 여기서 민주당과 맞서는 모습,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피해 실드를 치는 모습, 그다음에 뭐 이재명 나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다소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의 35%의 지지층한테는 야 시원하다. 원희룡이 뭔가 하는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유튜브 요즘 찾아보면요. 보수 유튜버들이 야 원희룡 저렇게 하는 거지.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이 피곤한 우리 대통령님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국무장관들까지 집에 가면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유튜브를 보고 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일입니다. 정말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밤에 피곤하면 주무세요. 유튜브를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조선중앙동아의 사설을 읽으세요. 거기서 말하는 정도까지만 와도 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 흐름 자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 위로받고 있는 게 너무 보여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지지자들이 날 좋아해 주네. 달린 댓글들에 막 감사해하고 좀 이런 마음인 줄 알겠는데 국정 운영은 그래도 조중동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대통령 보시라고 조중동 사설 칼럼을 우리가 일단 처음에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 어떨까요? 네? 어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요. 네, 한겨레 스튜디오에서 조중동 사설 읽고 시작하는. 네. 제가 그 2017년도였나요? 가짜뉴스 뿌리를 찾아서라는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가짜뉴스들이 유통되는 카톡방에 한 50개 정도 들어있었어요. 근데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남겨두고 이제 하다가 얼마 전에 다 나왔어요. 한 몇 개월 전에 너무 정신이 사나워갖고. 근데 이번 국면에서 그 카톡방들이 다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그래갖고 저를 막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그것만 있으니까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 다시 다 불러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막 활동하던 때 그쪽으로 유튜브 돌리고 있죠, 링크. 엄청 유튜브를 돌리니까 예.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유튜브들을 이걸 봐라. 원희룡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원희룡이 내일 또 한 방 또 먹인단다. 이런 걸 엄청 돌리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일원으로서 이 정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권이 합리성을 잃어버렸을 때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사태 이후에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억지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피해 실드를 치는 그런 분들 보면 괴물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층의 환호는 받을 수가 있어요. 원희룡 장관 당대표 할 거면 이번 선택 맞았습니다. 아주 그냥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력한 당원들은 원희룡을 당대표 만드는 거 그냥 거의 90% 이상 투표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번 사건이 두고두고 족쇄가 될 거고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평가해요.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원희룡 장관 뭐 탄핵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이건 다른 일을 급하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로 신경을 돌리지 말고 국정조사를 집요하게 요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 뭐 윤재옥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민주당 게이트라고 민주당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양평군수 게이트라고 아니, 전 부르더라고요. 다 받으면 되죠. 네. 어차피 국정조사 범위를 국민의힘만 이렇게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다 하고 어느 쪽이 맞는지 다 따져보자라고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있으면 국정감사가 또 있습니다. 이 국면은 올 겨울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과 원희룡 장관이 원한 대로 김건희 여사 흡족하시게 지금 만들었던 수정한 대로 도로 건설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럼 거기에 이제 그 개발 호재가 생기는 땅들에 대한 지변 취재와 보도 공세를 하면 내년 총선 때까지 이거 못 벗어납니다. 뭐 할 테면 해보라는 마음으로 하되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뭘 넘겨짚지 말고 김건희가 뭘 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뭘 했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어진 사실관계 안에서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1조 7천억 원짜리 도로 놓는 사업은 한두 장의 서류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요하게 들여다보면 전 분명히 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넘겨주지 말고 유능하게 일해야 된다. 네. 유능하게 접근한다. 어차피 팩트를 갖고 제기를 해야 돼요. 문제를 할 때. 그냥 정치적인 용어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처가 일가를 공격하는 것은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타기 가능하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로 갖고 하세요. 서류로. 서류로 써.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치가 뭐라고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고 억구를 떠나서 양평구민은 이거 10년 넘게 추진해 왔는데 장관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거를 백지화 시키냐 이게 이제 양평구민들 인터뷰하면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점이 양서면이나 강상면이나 어쨌든 여기가 길이 막히고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면 양평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어쨌든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원래 6번 도로 거기는 그냥 서울 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이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긴 하죠. 그런 도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양평에 사는 사람이 거기 안 가려면 엄청 돌아가야 돼서 6번 도로를 뚫어질 다른 대안이 필요는 했죠. 저도 막 거기 한번 갔다가 5시간 동안 갇힌 적이 있어가지고 거의 완전히 그러니까 멈춰버리는 거죠. 와,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도로는 필요한데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상황을 저런 식으로 뒤집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